10월 27일 아침 일찍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2박 3일간 강원도 설악산, 경주 양동마을과 불국사, 석굴암, 역사유적지구,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찾아서입니다.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등재를 마친 11곳의 세계유산과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잠정 목록 16곳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충남부여군 공주시와 함께 백제 문화권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보다 먼저 세계유산의 등재를 추진한 곳들을 살피고 배워보기 위해 연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익산을 출발해 장장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단풍이 한창이어서 그런지 입구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니 지역사회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학술 및 보존 가치가 두드러진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이 지역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한 많은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지로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198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해가 저물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 일행들은 신흥사를 거쳐 가능한 부분까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산속을 걸으며 눈길이 가는 모든 풍경이 그야말로 예술이군요. 이러니 천혜의 자연유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높다 하여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속초에서 경주까지 오늘도 5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동하는 길 옆으로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풍경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경주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모든 건물이 한옥으로 만들어진 초등학교가 있어 먼저 한번 감탄을 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을 초입부터 언덕, 능선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전통의 주거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을까요? 경주 양동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그래서 1984년도에 마을 전체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흔히 말하는 민속마을로 되어 있다가 2010년 7월 31일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역사마을로 지정이 되었어요. 역사마을은 또 뭐겠습니까? 역사마을이란 우리 민속마을이면서 옛날에 용인민속촌이 오래됐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에 제가 용인민속촌에 가니 아무도 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나 역사마을은 민속마을이면서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만 돼요. 네. 그 속에 사람이 살고 그 전통 문화, 네. 우리의 조선시대 유교적인 문화를 한 가지라도 잘 이어오고 있는 마을을 역사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역사마을로 지정된 나라가 6나라밖에 없어요. 원래 안동하회 마을 혼자 단독으로 올라가서는 이 유네스코에 탈락이 됐대요.
그러다가 저희 양동마을이 되면서 더불어 같이 되자 이래가 같이 됐어요. 양동마을은 한마디로 딱 쉽게 말하면은 특징이 뭐냐, 그 조선시대 그 선비들의 삶, 그 선비들의 고집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된 그런 훌륭한 마을이구만요. 그러니까 그것만에다가 잘 하게 된다면 많은 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자연 친화적인 마을이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우리 익산에도 이런 멋진 그런 마을이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관광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동마을 주민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불국사와 석굴암.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만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들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불국사는 자연석을 사각으로 다듬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살려서 쌓아 올린 그랭이 기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에만 있는 한 가지. 대웅전 현판 뒤에 숨어있는 황금돼지 한 마리. 돼지와 같이 앞만 보고 정진하라는 뜻과 함께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참 신성한 복을 주는 돼지라고 합니다. 시의원들도 모두 함께 돼지 위에 손을 모으고 익산 시민들의 평안과 익산시의 발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석가탑은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해체하고 보건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투명 유리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석가탑 역시 바닥에 원형돌 그대로 위에 돌을 깎아 넣은 그랭이 기법으로 기초를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석굴암을 보러 가기 위해 토암산 중턱에 구불구불 닦여진 길을 20여 분 이상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내부 모습은 촬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석굴암한 부처님의 고요하고 결가부자한 모습, 가늘게 뜬 눈, 온화한 눈썹, 미간에 서려 있는 슬기로움, 금방이라도 말할 듯한 입과 코, 길게 늘어진 귀 등 그 모든 것이 내면에 깊은 숭고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조성된 것으로서 세계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미를 대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맞이해주고 있는 부처님 모습을 보고 산을 내려오니 기분이 참 평화로워졌습니다. 연수 3일차. 오늘도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 보지 못한 경주 역사지구와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에 방문하고 익산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에는 첨성대, 신라시조 김할지가 태어난 황금개짝이 발견된 숲 계림, 얼음저장고 석빙고, 예전에 안압지로 불렸던 아름다운 연못 월지 등 유적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첨성대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첨성대 모양의 안내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옛날 어떻게 저런 얼음 저장고를 만들었을까 감탄 그 자체입니다. 월지의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경복궁의 연못이며 경회루와 비교가 되지 않더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머지 이런 곳에서 풍류를 즐기기 위해 민초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마음에 의원들은 짠한 마음을 한마디씩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주에는 문화해설사만도 50명이 넘는다니 우리 익산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도시 곳곳이 국보이고 보물이며 세계유산만도 3곳이나 되니 그야말로 문화의 도시라 칭할 만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부럽고 좋았던 것은 가는 곳마다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잠시 들렀다가는 우리 익산 미륵사지, 왕궁 유적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우리 익산도 문화적으로 융성하는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륵사지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경주 월성지구나 석굴암, 불국사 이런 것과 비교 변화를 함으로써 익산 미륵사지 앞으로 추후에 개발이나 이런 데 좀 참고하기 위해서 연습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미륵사지나 익산도 보면은 풍부한 자연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존이나 개발이 좀 소홀해가지고 경주나 이런 데 비하면은 그동안에 좀 너무 소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부여나 경주가 충분히 개발이 되고 투자가 됐으므로 다음 차례는 익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의 마지막 방문지, 해인사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 그래서 거기서 다 나온 이 33계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직선상에 쭉 놓여 있다고 하는데 약간 여기서 조금 삐뚤어져 있죠.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안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약간 옆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정도만 걷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 다른 생각도 하고 또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걸 의미해서 옆으로 갔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계단을 한 개 만들면서도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은 가죽이 달린 축생들을 위해서 치는 거래요. 그리고 범종은 지옥의 중생들을 위해서 치는 거고 운판, 하늘, 공중을 나는 무주구원을 달래기 위해서 운판을 치고 뒤에 모거가 있죠. 수중에 있는 물고기들을 위해서 치는데 저 모거가 닳고 닳아서 지금 스님들이 치는 목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미로를 들어도 네 길을 다 돌아가고 나올 수 있는 진짜 이거 해인사 스님들이 불, 법, 한자 모양을 이용해 만드셨다는 소원을 비는 길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 모두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걸었습니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익산 시민은 만수무강하고 익산시는 날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와봤던 데인데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오니까 뭔가 좀 다시 색다른 것 같고. 합천구는 해인사와 8만 대장경 덕분에 먹고 산다는 문화해설사님의 이야기는 실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렇게 좀 변화들이 있는 게 차이가 있어요. 변화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아, 세계유산이 되고 나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엄청 일본에서 특히 많이 오고 축전 동안에는 저희들 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밤 늦게까지 일을 했고요. 해인사와 8만 대장경 덕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영계 방문할 수 있는 여러 시설, 기관들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이 지역 경제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 역할이 대단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세계유산이 등재된 후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익산, 공주, 부여가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세계유산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으로 익산 2곳, 공주 2곳, 부여 5곳, 총 9곳입니다. 실제 백제문화권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왕궁터인 왕궁유적,
그리고 동아시아 최대 사찰 미륵사지와 미륵사지 석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6월경이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이 등재된 이유가 더욱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찾아올 텐데요. 미륵사지, 왕궁유적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갈까요? 그동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기대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또 찾고 싶은 익산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해설사도 양성하고 연계 관광상품도 개발하는 등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방도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백제 그 화려한 문화를 발전 계승해서 우리 익산에 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산에도 그 좋은 유적이나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익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천년 전 조상들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익산은 세계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문화도시, 백제 고도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2015년 6월 백제문화권 세계유산 등재 확정의 그날이 기다려집니다.